경제 걱정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이후에 노사, 여야가 모두 충돌 중인데 안상수 의원께서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죠. 아, 네. 위원장이시구나. 위원장입니다. 그야말로 4천. 어디 위원회 예산 더 받으려면 잘 보여야 돼. 자꾸 저 까지 말라고. 우리나라 470조 예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될 때 제가 실무 책임을 맡은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부터 경제 정책에 대해서 공약과는 다르게 해라. 엄격하게 지키려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더 큰 틀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달성을 못하게 된다. 근데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역시 이제 최저임금제입니다. 너무 급격하게 시행이 됨으로 해서 시장에서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이것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차이를 도세해라. 이게 뭐 우리나라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약간 센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대로 한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지지율이 30에서 40%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뭐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을 꺾는 정부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기했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 국민들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당국의 고위자 관계자들이 저희한테 왔길래 이렇게 가다가는 대통령이 나중에 국민들한테 굉장히 신뢰를 못 받게 된다. 따라서 지금서부터도 이건 당시 그냥 1, 2년 내 계책이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3년, 5년, 10년 내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를 토목 예산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 R&D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4차 산업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을 예산으로 가져와라. 예산으로. 그래서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미래에 대한 대비하는 예산을 좀 가져와라. 그러면은 아마 지지율이 한 50%대에서 머물 가능성이 있죠. 사실 제가 그렇게 어드바이스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첨언을 좀 하면 고용이라는 거는 후행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게 성장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지 고용을 먼저 촉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고용이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후행 효과라고 얘기했는데 뒤따라온다고. 이 경제라고 하는 게 금방 여론에 반영되지 않아요. 근데 뒤따라와서 만약에 어떤 상황이 고착이 되잖아요. 그 뒤에는 다시 지지율을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예결위원장님 얘기하신 거니까 뭐 만만치 않겠죠. 근데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고 그런 면에서 조금 지금부터 이제 그 경제 운용 이쪽에 좀 더 힘을 쏟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지율이 사실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떨어졌는데 6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뭐냐면 워낙 못했던 거예요. 그 앞에 두 정권이 그 기저 효과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한 정권이라고 그렇죠. 계속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계속 물고 들어가. 그냥 안 넘어가세요, 꼭. 그다음에 이제 그 허니문 효과라고 하잖아요. 초창기에. 예. 초창기에 허니문 효과도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올 초에 정상화가 되고 있었어요. 쭉. 그래서 올 초에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남북 정상회담이 터지면서 갑자기 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떨어지고 계속 있다가 요즘 그게 교착 상태가 있으니까 좀 떨어지는 거죠. 그 최저임금 논란 자체가 일부 그 영향을 미쳤을 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최저임금 인상해야 된다는 데서는 모든 부분들이 다 아마 동의할 겁니다. 예. 이론이 있다라고 그 속도, 그다음에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이론이 있는 거거든요. 예. 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켜주고 거기서 이렇게 정부를 비판한다면 괜찮은데 마구마구 최저임금 때문에 뭐 경제가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지 모른다.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게 또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이번 정부가 굉장히 새겨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2년 차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서 국민들이 그만큼의 지지와 신뢰를 보내줬다는 거는 엄청난 책임감을 부여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제 민생을 살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모든 것을 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생긴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그 쓸데없이 최저임금 그런 거 갖고 걱정하지 말고 중소상공인들한테 갑질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의 대책, 예. 불공정한 경제 질서를 어떻게 본인들이 먼저 나서서 공정하게 바꿀 것인지 방안을 내놔야지 이런 걸 가지고 또 뭐 선동하는 거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야당이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지지율이 왜 우리한테 오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반성을 하셔가지고 그 서로 그런 어떤 경쟁을 통해서 정말 민생을 살리는 그런 제도들을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거죠. 네, 사실 이 최저임금 1만 원 이거는 이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뿐만 아니라 5당 후보들 모두가 공약으로 내걸었었던 거죠. 예. 공약은 공약이기 때문에 예. 이제 새로 이제 집권해서 인수위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야 사실 무슨 주장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야말로 사실은 대표적인 아주 나쁜 포퓰리즘이에요. 누가 내걸면 그냥 거기 편승해서 그냥 우르르 그냥 무상급식 때도 똑같았잖아요. 누가 100% 하니까 나는 70%다. 사실 100%나 70%나 원칙의 문제고 방향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좀 없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다 모든 게 문제냐. 그건 아니나 아주 큰 영향을 준 건 사실이죠. 우선 여론조사에서 당장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 자영업자들이 그 60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론조사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사실은 지난 대선 때 그 대부분 문재인 그 후보를 많이 지지를 했어요. 20대와 자영업자들이 그렇죠. 많이 근데 거기서 빠졌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아주 크게 빠져서 그 10%포인트 이상 거기서 빠졌다는 건 이미 여론조사에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본이 최저임금 그 위원회에서 25엔으로 할까 26엔으로 할까 갖고 10시간을 토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1만 원 이거 가야 된다 그러고 그냥 먼저 얘기하니 거기 맞춰서 갔는데도 노조에서 또 반발했단 말이에요. 그나마도 그 이 산이 범위 놓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대로 일본 같은 경우도 그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32개가 우리보다 최저임금이 낮아요. 높은 데가 이제 도쿄나 이런 데는 높고. 그러니까 최저임금 높이 전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고 맞으나 그러나 이런 준비를 잘 갖춰서 하면은 매끄럽고 소리 없이 국정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예요. 디테일이 부족했다. 그럼요. 그러면서 왜 맨날 시끄럽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바탕에는 뭐냐면 지난 그 두 정권에서 최저임금을 안 올려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 늦춰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급격히 올릴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여야 가리지 않고 다 공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못 지키게 됐다고 사과를 했잖아요. 지금 나온 그 속도가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공약했던 그 속도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 미시적으로 볼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일본하고 비교하시는데 일본하고 우리랑 다른 게 물론이죠. 일본은 그 최저임금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은 그냥 최고임금인 겁니다. 안 지켜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미시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예컨대 편의점 문제란 말이죠. 편의점 사장님들 정말로 시급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요.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럼 최저임금 안 올려야 되느냐 아니면 더 아니, 깎아줘야 올려야죠.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 이런 겁니다. 임대료 문제도 있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출전 문제가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큰 벌어가지고 다 임대료로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편의점 매출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때만 해도 최고임금 계속 올려줘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왜 매출이 느니까. 근데 그게 재작년부터가 뚝 꺾였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하는 바는 뭐냐? 시장이 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계속 옆에다가 내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을들로 하여금 출혈 경쟁을 하게끔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는 또 뭐냐?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죠. 왜 그러냐? 사회복지 시스템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실직하자마자 바로 자영업을 하도록 내몰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복합적인 전체 그림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인데 요거만 딸랑 놓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안 되겠고 바로 이 동의하는데 부분이 여당에서 또 주장하는 또 하나는 부분이기도 뭐냐면 하죠. 이거 굉장히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 여야 그 논쟁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야 문제라는 거죠. 이제 디테일 부족에 대해서 저도 이제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 이제 아까 말씀 중에서 진 의원님이 이제 또 이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일부 대안이 됩니다. 뭐 프랜차이즈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 혹은 임대료 문제 이렇긴 한데 임대료 문제는 이제 과거와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신촌 같은 경우에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정말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공실률이 이제 5.8%면서 절반이 매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이제 하향하는 것도 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하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부에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강남이나 이런데. 근데 전국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일단 그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기는 이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의 결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말을 보여주는 거고 지금 홍대 제가 살고 있는 연남동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젊은 애들이 와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좋은 가게를 내요. 한 1, 2년 합니다. 그다음에 없어져요. 임대료를 갖다 몇 배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난 거죠. 그래서 그 가게가 엉뚱한 데 또 가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젊은 애들이 창의성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열심히 일한 성과가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자기 돈이 아니라 건물주한테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이 돈을 버는 이런 구조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젊은 애들이 굉장히 절망하는 거고요. 그 또 프랜차이즈 문제가 있는데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낼 때요. 본사에서 얘가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봐가지고 수익성이 있는 데만. 그래서 거기서 프랜차이즈점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점에만 출점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냥 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출혈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대기업의 그 불공정 거래.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에서도 노동자들 돈 봉급 주고 싶어 하죠. 근데 뭐 갑자기 뭐 회계감사 들어와서 단가를 후려쳐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쪽에서 무슨 기술혁신이 이런 거 할 것보다는 차라리 니들이 시켜주는 대로 싸구려로 그냥 노동력 투여해가지고 맞춤 이렇게 되다 보니 기술혁신도 안 일어나고 그다음에 저임금 노동자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OECD에서 우리가 노동 생산성을 올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계 기업들이 있죠. 쉽게 말하면 노동력들 착취에 의존해서 겨우 살아가는 한계 기업들을 정리해야지 그보다 훨씬 더 생산적인 혁신적인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